이건 제가 예전에 꿨던 악몽인데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던 기억이 있어 이렇게 제보해 봅니다. 그날 꿈속에서 저는 저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절친인 S와 함께 각자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놀이공원 앞에 모였습니다. S의 여자친구는 그때 처음 보게 되었죠. 그녀는 자그마한 체구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인상이 아주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옷차림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아주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저렇게 큰 물건을 왜 굳이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지 의아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살짝 물어볼까 싶었지만 초면에 실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모른 척 넘어가 버렸죠. 그렇게 놀이공원에 입장한 저와 S의 커플은 커플끼리 따로 놀다가 약속한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한참을 신나게 놀다가 잠시 동안 쉬고 있는데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사람들 틈 사이에 S의 여친이 있었습니다. S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녀석의 여친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제가 그녀에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S는 어디로 갔냐 하고 물어봤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없이 계속 울기만 했죠. 답답한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다시 묻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잃어버렸어. 그 말에 저는 이 넓은 곳에서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하나 또다시 당황했고 저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책 주우신 분 있나요? 그러자 많은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는데 어떤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책을 건네받았고 이게 대체 무엇이기에 제가 저렇게 우나 싶어 책을 펼쳐봤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등학교의 졸업 앨범이었는데 책장을 한 장씩 넘겨본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의 증명사진이 있는 자리에 목이 없고 온통 상반신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책을 덮어버렸고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것을 S의 여친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손에 있는 책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더니 그것을 품에 꼬고 안고서 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봤어? 아니, 안 봤는데. 그래? 고마워. 그러더니 그녀는 책을 들고 어딘가로 가버렸고 저는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 여친과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속 시간이 되어서 S의 커플을 다시 만났고 여자들끼리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사이 저는 S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서 아까 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콧방귀를 뀌면서 제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참나.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거짓말 하지 마라 임마. 야,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로 졸업 앨범에 있는 사람들 전부 머리가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 순간 어? 야, 도망치라. 그렇게 S가 소리를 지른과 동시에 뒤에서 녀석의 여친이 사람이 낼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앞까지 다가온 그녀는 배낭에서 커다란 낫을 꺼내더니 마구 소리를 지르며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봤잖아. 낫이 제 눈앞으로 다가오기 직전에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S의 여친이 메고 있던 배낭 틈으로 빠져나온 머리카락들을 말이죠. 그 순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눈을 떠보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소름이 끼쳤는지 꽤 오래전에 꾼 것인데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산간 벽지로 TV 전파가 끊길 때도 있고 광 케이블은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곳이다. 버스도 1시간에 한 대가 겨우 오는 그런 시골이지만 나는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집을 정말로 좋아한다. 이 집은 62년 전에 할아버지가 직접 지은 주택인데 제법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가끔 정체 모를 것들이 나타나곤 한다. 보통 하얀 소복 차림으로 내 방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여자라던가 복도 끝에서 스르륵 사라지는 머리카락을 보곤 하는데 몇 번을 닫아도 다시 보면 뚜껑이 반쯤 열려있는 우물과 익사한 것 같은 사람의 뒷모습을 볼 때도 있다. 그런 이상한 것들 중에서도 무서운 것과 무섭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나눠지는데 머리카락이랄지 방문 앞을 지나가는 여자는 그다지 무섭지가 않지만 익사한 사람의 모습은 상당히 공포스럽다. 문제의 그 사건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났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던 그날 밤도 나는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가 새벽 1시 무렵에 목욕을 했다. 몸을 씻은 뒤 눈을 감고 별 생각 없이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묘한 위화감 같은 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내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난 속으로 기분 탓이려니 하며 계속 머리를 감았다. 솔직히 집에 나타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그리 무섭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보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보고 싶진 않았다. 나는 머리의 거품을 물로 씻어낸 뒤 조심스럽게 눈을 떠서 거울을 보았다. 그런데 등 뒤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선반에 그것이 서 있었다. 위아래로 온통 새까만 누군가의 다리 하나가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던 것이다. 거울로 보이는 것은 무릎부터 조금 위쪽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성별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난 직감적으로 그것을 소년의 다리라고 생각했다. 다리는 온통 상처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나는 그것이 곧 사라질 거라 생각하며 거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다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 다리에 있던 무수히 많은 상처들이 서서히 곪더니 구더기와 같은 작은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는 헛구역질을 해댔고 다음 순간에 거울 속의 다리는 모두 썩어 들어가서 살점과 피부가 벗겨져 너덜너덜 떨어지고 있었다. 평소 잔인한 영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 광경은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다. 나는 위에게 다 올라올 때까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개워냈고 간신히 구토를 멈춘 뒤 곧장 방으로 도망쳐 버렸다. 그때는 다리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뿐이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그 끔찍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고기를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 시간이 지난 후 할머니에게 그 일을 털어놨는데 할머니가 어두운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근처에 석회암이 많이 나서 옛날에는 광산이 참 많았단다. 너희 할아버지도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굴착용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서 동료 한 명이 죽고 말았어. 네가 본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 다리일지도 모르겠구나. 그 다리가 왜 내 앞에 나타나는진 모르겠지만 만약 다음번에 또 보게 된다면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길 빌어주고 싶다.